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가 하락이 좀 큰 게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호롱이라는 회사가 보여서 봤더니 2015년부터 15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18,000원까지 근 10년 동안 해서 9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문제, 다른 문제로 인한 뭐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2017년도에도 그렇고 뭐 가장 최근인 21년도 막판에 3만원 정도에 들어가신 분들도 성과 손익이 한 40% 정도 되겠죠. 회사가 어떤 상황일래 이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펄을 본다든지 2.3, PBR 0.16, 배당 현금 배당 수익률 2.93 이렇게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액면가는 참고로 5,000원입니다. 500원짜리가 많았었죠 그동안. 액면 대비해서 퍼가 굉장히 많죠. 단기 순이익의 주식들 나누다 보면 일단 관계자 부분이 대부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좀 걸리는 거는 신용 등급이 BBB 등급이라고 해서 최근 7월 6일날 등급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좋진 않죠. 우리가 알고 있던 포롱이라고 한다면. 보면 인적사업을 2009년도만 하고 투자 임대 사업만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다. 상표권, 라이센스, 뭐 부동산, 각종 영역사업 등을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코롱 글로벌, 베니트, 제약, 나머지 17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펀더멘털 쪽으로는 싸 보이죠. 다 싸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배당도 550원 주고 있어서 시가 배당률 550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안전 마진으로도 잡아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계속 와서 하라고 하겠다가 1.2배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주회사나 그 다음에 뭐 투자 관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PBR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거나 2021년도 3천억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진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3월 달에도 이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한 1,500대에서 1,600원대를 가지고 있었고, 작년에 이제 적자를 한번 봤네요. 분기별로 12월 분기에서 적자를 한번 본 건 있고, 그리고 부채를 보면 부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수치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꾸준히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이익은 뭐 문제 없어 보이죠. 이렇게까지 보면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투자
재무 이렇게 좀 현금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갈지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죠. 이자 발생 부채라고. 이게 큰 폭으로 좀 뛰고 있습니다.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자로 발생한 부채,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 잠시만요. 일단 이자 발생 부채는 지급시 성립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는 부채 그 자체죠. 근데 영업이익이 3천억인데 지금 1조 8천억 원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채가 버는 거에 대비해서 따져보면 이자 발생 부채가 좀 뭐가 걸리죠. 왜 이렇게 부채가 많나? 그러니까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영업이익은 이 정도인데 3천억 정도인데 1조 8천억 원이 부채다. 영업이익률은 5%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ROE는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면. 그런데 부채와 합쳤을 때 ROE를 따지면, ROE는 자기 자본 비율로만 따지는 거고, ROE는 거기에 부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근데 전년 떨어지기도 하고 3.95, 4%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ROE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부채 비율을 보면 이자가 발생을 시키는 부채를 대비해 보면 부채 자체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280% 자기 자본의 2배 이상의 곧 3배 정도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만큼 뭔가 좀 벌어야 되는데 지금 비율로 치면 ROE를 따져보면 그렇게 못한 걸로 보이고요. 배당 성향도 뭐 그렇게 5%니까 배당 성향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워낙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배당 금액이 부각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그러면 저희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대비는 괜찮지만 부채를 제대로 지금 활용 못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는 하긴 했고요. ROE로. 그리고 부채 비율 자체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면 코어롱 자체가 유통 타입이 한 50% 하고 건설 35%, IT 사업도 한 10%, 제약,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해서 유통, 건설, IT 이렇게 크게 관계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계사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지분율은 100% 가진 부분들이 있고 일부 가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연결해서는 보니까 뭐 부동산, 여객, 수입 자동차, 부동산, 서비스, 경영, 엔지니어링 뭐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 빼고는 ROE를 털고, ROE는 저희가 좀 전에 봤고요. 부채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300% 정도로 위험하죠. 100% 미만을 그냥 정상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 부분이면 위험하죠. 유동 부채 비율도 200%가 넘고, 유동 비율은 갚아야 될 돈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당장 지금 현금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56%로 적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 뭐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안 좋았다는 얘기죠. 금융비담 비용 부담률이 1.2% 해서 계속 그 정도나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부채가 많았었던 회사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계속 이자 조금 나아진 형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순원전 자본 회전율을 보게 되면 재작년 작년에 지금 크게 마이너스가 떨어졌죠. 1년 안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돈보다, 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벌었는데 마이너스다. 이런 쪽은 뭐 항공 쪽이나 이런 쪽도 이런 모습이 좀 자주 보이는데, 옛날 조선 업도 약간 조금 안 좋을 때는 회사는 유지하고 있는데 부채는 많고 유지는 하는데 나갈 돈은 되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누적되더라.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순원자 자본 비율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컸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결정 났죠. 지금 가진 현금보다 부채가 너무 많고 버는 것보다 부채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게 개선되는 시기가 바뀌어야 이 회사의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게 맞아 보이고요. 예를 들면 유상증자라든지 사채를 발행을 하든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할 때는 감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본금이 문제가 나중에 터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걸 메꾸는 수준이라면 안 될 거고요. 보면 뭐 기주, 건설, 유통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중, 영업이익 보면 최종 건설 쪽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확인되고요. 18%까지 44%까지 올라갔던 게 18%까지 떨어진 것들이 아마 타격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쪽도 좀 있고, 그나마 유통업이 제일 큰 유통 부분이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작은 부분들이라 되겠습니다. 역시 이 회사가 건설회사, 유통회사라고 보여질 정도로 건설 유통 쪽으로 뭘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뭐 성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일단 뭐 작년 1분기로 따졌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곱하기 4를 하다 보면 뭐
매출액은 비슷해 보입니다. 분기를 4분기로 곱해보면 비슷해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문제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지금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돈 4,158억이죠. 4,158억이고 4천억이라고 치면 유동부채가 지금 2조가 넘네요. 이상하죠. 2조가 넘습니다. 현금이 4,150원인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현금 가진 거에 대비해서 유동부채가 8배? 7배? 6배? 6배 정도. 6배 정도가 많습니다. 6배 정도가 많아요. 문제 있죠? 저는 얘기했지만은 돈 받아야 될 돈 무시하는 편이고요. 재고자 사업 무시하는 편이고요. 일단 당장 현금하는 게 좀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쳐다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이 유동부채랑 비교해서 혹은 또 비유동부채를 비교해도 좀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는데 지금 자산보다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돈보다 6배 정도 부채가 많다는 점. 현금 자산 여기서도 부채, 유동부채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재무제표 상으로 지금 10배가 넘네요. 토탈 다 합쳐가지고는 요약으로 했을 때도 6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배 정도 유동부채가 현금에 대비해서 많습니다. 부채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러면 아까 본 것처럼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돈이고요. 자, 그러면 주가로 따지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증자, 감자, 대출 이거 외에는 지금 현재는 답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기업은 싸다고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기업 체질이 개선돼서 부채가 줄고 이자 보상 배율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ROE가 좀 더 향상돼요. 그러니까 이자만큼 올린다는 게 ROE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자 보상 배율도 같은 개념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이죠. 몇 배 이상을, 이자보다는 몇 배를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버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돈이 더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그 투자자들이 보고서 내려간 것 같고, 물론 한 8,000원까지 갔다가 18,000원까지 올라와서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하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체질이 개선되고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접근했다가는 뭐가 무조건 가격이 싸다라고 터졌다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기별로 보면서 혹은 연간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부채가 좀 감소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현금들이 조금 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정도 되는 어떤 회사가 여유가 된다면 그쯤에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약간 버티기, 회사가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줄 만큼만 지금 벌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자는 갖고 그 이자 갚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 그 정도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빚도 갚고 이자 보상 배율도 올라가면서 성과가 올라가겠죠. 지금은 일단은 부채를 줄여야 번거를 어떻게 써먹을 건데, 지금 부채 갚느라 일단 부채도 많고 당장 카드 돌려막기 느낌으로 버티는 느낌이라, 어떤 뭐 지주사니까 계열사 자체에서 어떤 뭔가 처리를 하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 감자나 유상증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계열사 자체에서 도와주어 가지고 뭐 약간 좀 현금을 유통을 할 수 있게끔 부채를 줄이든지 해서 뭐 자본금을 일단 땡겨야죠. 지금 자본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부채가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종목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거는 지금 일단 뉴스를 통해서 계열사끼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최근 공시 정보를 보면 좀 많이 올랐어요. 공급 계약으로 해서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뭐 분할 결정도 했고, 뭐 자회사의 분할 결정, 공급 체결, 그래서 좀 회사 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거고요. 나는 뭐 버는 거는 둘째 치고 부채가 워낙 많다. 왜? 아마 부동산 업을 하기 때문에 뭐 PF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부동산의 대출 쪽인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실 상황은 돈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15년도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2014년, 15년 이때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적자이거나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그냥 지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부채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참조하시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